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미루는 습관,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평생 똑같다. 네, 제목이 길어가지고 제가 보고서 읽어야 합니다. 자꾸 미루는 사람들. 왜 모든 준비가 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중고 서점에서 3,600원을 주고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구입을 한 책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고, 닐 피오레라는 미국에 있는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존슨앤존스와 쉘 같은 기업에서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AT&T 같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컨설팅과 트레이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책을 제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묻은 것 같은데? 아니겠죠? 뭐가 묻었나? 네. 잠시만요. 안 묻었겠죠? 네.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자꾸 미루는 이유. 한 번 일을 미루면 일에 압도당해서 기가 질려버리고 압박감에 시달려서 더 오래 일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화가 나고 의욕을 잃고 또 일을 미루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자,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마음 놓고 편히 쉬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놀거나 조금이라도 즐거운 일을 해야 하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잘 놀지도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일을 미루는 이유는요. 비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완벽주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자라 그런지 그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어요.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 일을 시작할 때 다음 주 어느 때쯤, 올 가을에와 같이 시점을 불명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다른 일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왜 그랬을까? 또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끝내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된대요.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책임지고 결정 내리는 것이 두렵다. 실수나 비난은 절대 싫다. 요런 특성. 저도 이랬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의 패턴과 완전 똑같습니다. 자, 심리적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게을러서 미루고 있어. 게을러서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어. 게을러서 돈을 못 모으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게을러서 살찌고 게을러서 돈이 없고 게을러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심리적인 장벽,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런 걸 함께 우리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은 미루지 않고 일을 곧바로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을 잘 미루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지루해서 미룬 일은 대개 남이 대신 해준다. 내가 청소를 안 한다. 그럼 누가 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모으고 싶지 않다. 그러면 부모나 배우자가 뭐 돈을 많이 벌어준다거나 아니면 돈 관리를 누가 따로 한다거나 내가 나는 열심히 막 자기 개발을 해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그래서 자식이나 부모나 배우자가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형광등을 한 번도 안 갈아봤어요 하는 사람은 누가 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을 미루는 버릇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벌을 준다고 하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연체료가 나온다거나 뭐를 안 했을 때 벌금 같은 게 있으면 우린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일을 계속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대신 해주고 뭐 큰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뭔가 팔자가 좋다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완벽주의자는요. 자신의 일이 보통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자신이 인간으로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으로 일 처리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닌데
그죠? 나는 완벽해야 되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실패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를 버리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지같이 시작합니다. 그지같이 했어요 라고 많이 말을 하죠. 자, 그지같이 하면 어때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나 그지같이 했으니까 못할 수 있지. 나 이번에 처음 한 건데 못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지같이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 보통은 하네, 평균은 가네 라는 평가를 들어요. 그러면 그지같이 했는데 보통이네 라고 해서 기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지같이 했던 것들이 잘한다 소리를 들어요. 그거 저는 뭐 글쓰기, 책 읽기, 강의하기, 방송하기 모든 분야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강의 잘하고 처음부터 방송을 잘하고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지같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수를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되새기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고 빨리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나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안다면 타인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해와 용서를 할 줄 알게 되면 편하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 나 자신에게 엄격해라 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40년, 50년 혹은 60년 동안 엄격하게 살았어요. 나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여자는 이러면 안 돼. 주부는 이러면 안 돼. 평생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똑같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합니다. 왜 일을 미루는가를 아는 것보다 어떻게 일을 미루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왜 내가 일을 미루는지를 보려면 나의 패턴을 보라는 거죠. 가계부처럼 써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미루고 싶은지 감정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하라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짠! 자, 여기 보면요. 이 책에 프렌의 계획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무엇을 하고, 오전에는 무엇을 하고, 오후에는 무엇을 하고, 저녁에는 무엇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총 일을 몇 시간 했고, 운동을 얼마나 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일을 하는가,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가의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만 쓰면 인생에 변화가 없지만 가계부를 써서 점검을 해서 내가 자기계발비에 너무 많이 쓰는구나. 내가 식비에 너무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화면을 보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중요한 일들을 이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소득세를 정리하거나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 발표를 한다. 그럼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소득세를 정리를 하기가 싫어요. 연설문 작성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소득세는 그냥 귀찮다, 쉬고 싶다일 수 있는데 연설문 작성은 잘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들여다보고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리고 TV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을 미루면서 한 행동, TV를 봤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생각, 죄책감, 나는 게으르다, 아내가 화낼까봐 두렵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이 심리적으로 엮여 있는 것을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스트레스 받는 말들로 살아왔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은요, 결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자신의 힘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 할게요. 라이브를 매일 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써버렸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매일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유튜브를 매일 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했다라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언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매일 해야 해가 아니라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돼가 아니라 매일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선택한 대로 하는 거죠. 나는 다이어트 하기를 선택했다. 나는 결혼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아이를 낳기로 선택을 하고 꽤 선택하는 거예요. 절약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절약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로 선택을 하고 책을 읽기를 선택을 하고 그냥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해야 되고 누가 뭘 시키니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굉장한 답답함과 막 미루고 싶은 일들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루지 않고 어떤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으려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싫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해요. 부족한 자신감을 보충하기 위해 과중한 일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라. 자, 우리가 저 일을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을 잘 보이려고 네라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눈치를 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싫어라는 말을 못하고 네네네 하다가 너무 힘들죠. 자, 일을 미루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나는 실수할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이다라고 해요. 일을 미루는 사람은 나는 쉴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계획표에 내가 쉬는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루는 습관을 잘 이루는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3가지로 이분이 제시를 했어요. 거꾸로 계획표라고 해요. 일을 작게 나누고요. 마감 시간으로부터 현재로 거슬러 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3개월을 잡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야 될 일들을 적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작게 나누래요. 작은 일로 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서 못하죠. 자,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도전했을 때, 이 일에 실패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자, 2번째, 그 상황이 정말로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3번째,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급적 고통을 줄이고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 사건이 정말 벌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4번째, 나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가? 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는 빚을 내는 걸 반대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자, 빚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망했어요. 그럼 빚을 갚을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파산을 한다. 이게 최악의 상황일 수 있는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악을 잘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 요만큼만 내가 감수하면 되겠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겠네 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다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시작한 후에도 끝낼 때까지 계속 시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한 시작. 오늘도 시작하고 내일도 시작하고. 제가 직업이 없었고요. 새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기 때문에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고 밖에 나가서 돈 쓸 어떤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블로그 글쓰기, 책 읽기,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그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고 계속 그냥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막 돈이 하루에 막 얼마씩 계속 들어가면은 하다가 말겠죠. 많은 시간, 여러분이 글 쓰거나 책을 읽거나 유튜브 같은 걸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건 뭐 돈도 안 되고 힘든데 뭐하러 해 하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그 분야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살아남으세요.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10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요. 딱 30분만 집중하라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그 일과 계획표를 보면요. 15분에서 30분에 한 일을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사람을 만나고 놀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쉬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2시까지 잠을 잤어요. 그리고 한 5시까지 3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연말 계획도 세우고 강연 플랜도 잡고요. 내일도 이제 강의가 있어서 그런 거 준비하고 전화로 여러 가지 또 일들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저녁을 오늘 먹고 왔어요. 저녁을 우리 영어 선생님이랑 생일 파티하고 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일을 되게 조금만 하고 많이 놀거든요. 영상 이거 촬영 끝내고 이제 또 놀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또 하고. 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고 집에 와서 놀아라. 집에서도 공부하고 학교도 공부하고. 근데 그럴 거면 뭔 재미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휴식과 일을 집중해서 하려면 일을 막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노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휴식 시간을 늘리고요. 대신 일은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면 좋다고 합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놀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시간표를 짜서 휴식, 식사, 모임, 놀이, 일로 나누되 재충전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라고 해요. 자, 한 가지 일에 대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지 말아라. 한 가지 일에 대해 하루에 5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반드시 운동을 하거나 놀거나 춤을 춰라.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불완전하게 일하라 라고 권유합니다. 불완전하게 일하세요. 네. 진심으로 전념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너무 뜬구름을 잡고 있거나 너무 멀리 있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자, 누구나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매출이 증가되거나 내 사업이 피아노를 배운다. 학위 패스한다. 집을 수리한다. 다이어트 한다.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린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가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한 번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다른 목표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래요. 1번은 내가 뭘 할 건지. 저는 올해는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자였어요. 책을 매일 업로드하자. 제가 아주 크게 아프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해외에 있는 상황 빼고는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다른 것들은 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모호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로 바꿔라. 모호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래요. 나는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고 평균 300칼로리 이하로 칼로리 섭취량을 좀 줄여서 12월 31일까지 4kg을 줄이겠다. 괜찮죠? 이런 목표. 자, 다음 주 내로 끝낼 것이다가 아니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15건의 파트너와의 전화통화를 끝낼 것이다 라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한다. 이걸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일을 자꾸 미루고 싶은 분들에게 그리고 뭔가 성공을 하고 싶다,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우리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